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댓글을 읽어보면 진짜 서울에 공급 물량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있는 반면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금 공급 부족하지 않다. 이거 다 건설사의 마케팅이고 돈 주고 하는 기사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객관의 아이콘 목동아빠가 중립기여를 받고 한번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표를 보시면 지난 5년간 4만 5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3만 3천 건으로 줄게 되고요. 2024년도에는 3만 8천 건으로 준다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 2023년에 2만 3천여 가구가 입주를 하고요. 2024년도에는 1만 4천여 가구밖에는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료에는 3만 8천여 가구 입주를 예상을 했는데요. 민간 업체는 1만 4천여 가구로서 2만 4천여 가구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렇게 두 곳의 발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른 건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다 끌어 모아가지고 보통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으거든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10평짜리, 12평짜리 이런 조그만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아파트라 부르기도 좀 민망한 원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아파트에 포함시켜서 보통 발표를 하고요. 민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집계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보통 입주를 하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통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는 이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은 것들, 단지 그냥 계획 단계인 것들, 그리고 그때까지 입주하기 어려운 것들도 다 끌어가지고 보통 수치에 넣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주가 확실시 되는 게 아닌 희망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보통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량은 민간에서 발표하는 것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중간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급량이 충분한 거냐, 충분하지 않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현재 아파트가 얼마나 있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통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 주택 300만 가구 중에 아파트가 180만 가구 정도를 차지하고요.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 주택에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체 아파트 가구 수가 180만 가구 정도 서울에 있는데 연 4만 호 정도가 입주를 매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치일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180만 호를 45로 나누면 정확하게 4만 호가 떨어집니다. 쉽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매년 4만 호씩 45년 동안 아파트를 신축을 지으면 180만 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년 4만 호를 공급하게 된다면 그 아파트를 저희가 45년 동안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의 수명을 45년으로 본 건데요. 그 이후에 새 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는 국가나 그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된 그런 주택에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그렇게 적더라도 어차피 뭐 100년 이상 사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0년 이상 사는 그런 아파트는 없잖아요. 보통 30년이 넘어가면 사실은 주거 환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45년에 그래도 근접한 아파트는 뭐 여의도나 뭐 이런 데밖에는 없는데 거기는 그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45년 된 아파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매년 4만 가구씩 입주를 해도 충분한 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5년 된 아파트를 어떻게 살아? 20년만 넘어도 구축인데 나는 신축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파트가 45년 될 때까지 그거를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45년 된 아파트에
살 수 있으신가요? 살 수 있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4만 가구의 공급이 충분한 거고 45년 된 아파트를 어떻게 살아? 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공급량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실제 집이라고 칭할 수 있는 우리가 살만한 그런 집이 어느 정도 공급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새 것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드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특성이 현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중개도 하고 있는데 요즘 주택을 구매하시는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입구가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신축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더 내서라도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좀 낡더라도 가격이 합리적이면 신축 좋긴 하지만 좀 저렴한 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왕이면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고 20평대보다는 그래도 좀 넓은 30평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급 수치뿐만 아니라 이 공급된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 빌라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혹은 원룸식의 그런 아파트의 공급이 아닌 방 3개, 화장실 2개 이상 있는 그런 25평 이상의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지 과도한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법인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전 지역 매도 매수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